2019년 7월 어느 날, 한 여성이 마트에 들어간다. 평범한 30대 주부처럼 보이는 그녀가 카트에 담기 시작한 물건들, 대형 스테인리스 들통들, 강력한 핸드 블렌더, 락스와 강력 세제들, 종량제 봉투 30장, 그리고 대형 검은 여행 가방. 평범하게 계산을 마친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요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 며칠 후 이 여성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전례 없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피해자의 시신이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제주도 전역을 뒤졌다. 바다, 산, 매립지까지. 경찰과 해경이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39세 남성, 키 175, 몸무게 75. 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 답은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있었다. 2019년 4월부터 3개월간 계속된 섬뜩한 검색들, 혈흔 제거, 졸피뎀, 뼈 무게, 사골 끓이고 뼈, 감자탕 뼈 삶는 시간. 그녀는 재판에서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여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진행된 물품 구매, 흉기,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세숫대야, 청소솔, 먼지 제거 테이프, 종량제 봉투, 여행 가방, 비닐 장갑. 모든 구매를 마친 후 포인트까지 적립받았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1단계 무력화부터 5단계 흔적 제거까지, 폐기 장소까지 미리 답사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우는 완벽한 시나리오. 2019년 7월 15일, 일주일 후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살인죄로 체포했는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그 순간 고유정의 첫 마디.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차가운 표정. 평범한 주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살인자의 정체. 대체 무엇이 이런 범죄자들을 만들어낸 걸까? 2013년 결혼한 고유정과 강씨.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고유정은 변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면세점 쇼핑을 고집했다. 강씨가 서둘러 달라고 하자 고성을 질렀다. 결국 강씨는 혼자 비행기에 탔다가 규정상 다시 내려야 했다. 강씨가 면세점으로 돌아가니 고유정은 여전히 쇼핑 중이었다. 강씨는 고유정의 이상행동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강씨는 2년간 참으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고유정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2017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강씨가 이혼을 요구했다. 아이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강씨였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 양육권을 놓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결과는 강씨의 승리였다. 고유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 교섭권마저 거부했다. 2년 동안 아들을 단 한 번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강씨는 아들을 보고 싶어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유정은 3회 재판에 3회 내내 불출석했다. 법원에서 과태료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버텼다. 2019년 5월 9일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달에 2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혼 5개월 만에 고유정은 재혼했는데 상대는 소방공무원이었다. 고유정은 새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 재판에서 지고 자신이 강씨에게 보여주지 않는 아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자 분노했고 살인을 계획했다. 2019년 5월 마침내 기회가 왔다. 고유정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강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판결 다음 날인 5월 10일 강씨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전화했다. 강씨는 2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고유정이 제안한 만남 장소는 제주도였다. 가족여행을 하면서 아이를 만나자고 했다. 강씨는 의심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2019년 5월 23일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강씨는 몰랐다.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이다. 2019년 5월 18일 고유정은 차량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왔다. 이미 살인 도구들을 준비해왔다. 5월 22일 범행 3일 전 제주 시내 마트에서 추가 물품을 구매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휴대폰으로는 살인 방법과 시신 유기법을 검색했다. 예약한 펜션도 무인 펜션이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 주인을 마주치지 않는 곳. 모든 것이 범행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었다. 2019년 5월 25일 운명의 날이 왔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펜션을 향하는 강씨. 오후 8시경 조천읍 펜션에서 만났다. 6살 아들도 함께 있었다. 고유정이 카레라이스를 준비했다.
그 안에는 수면제 졸피뎀이 들어있었다. 강 씨는 의심하지 않고 카레를 먹었다. 졸피뎀의 효과가 나타났다. 오후 8시에서 9시 16분 사이 범행이 일어났다. 고효정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강 씨를 찔렀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강 씨는 기어서 도망가려 했지만 고유정이 쫓아가며 계속 찔렀다. 고유정은 즉시 시신 처리에 들어갔다.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한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 27일 낮 12시 펜션을 나서는 고유정. 강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랐다. 뱃길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버렸다. 완도에서 김포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전라도 영암 등에서도 시신을 유기했다. 김포에서 2차 시신 훼손 작업을 했다. 새벽에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 범행 후 청주에서 평범하게 생활했다. 5월 31일 경찰이 펜션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강 씨의 DNA와 일치했다. 고유정의 청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차량에서 범행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6월 1일 고유정이 긴급 체포되었다. 내가 왜요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6월 5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얼굴 노출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5명이 선임됐다가 하루 만에 전원 사임했다. 남윤국 변호사가 공판 직전에 선임됐다. 2019년 8월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뼈 무게 검색은 감자탕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수면제 검색은 버닝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 당청객들이 살인마라고 외쳐 재판장이 제지했다. 검찰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들에게는 물감놀이를 했다고 말했다. 시신 담은 트렁크를 끌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고유정은 새 남편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남편과 함께 자고 있는 의붓 아들도 죽였다고 한다.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이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후 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2020년 2월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얼마나 더 참혹해야 사형이 구형되냐고 했다.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강 씨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유족들은 머리카락 7가닥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다. 강 씨 아들은 아버지를 영영 잃었고 고유정은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살인마였다.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간 제주도 여행이 마지막이 되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살인마인 고유정.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